자, 오늘은 스케일부터 스케일, 스트레치, 랭슨, 브레이크, 익스플로드, 뭐 이레이즈, 디바이드 메주어, 뭐 여기까지 쭉 다 해보도록 하죠. 자, 스케일은 크기를 키울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10 해서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 정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스케일. 또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자, 엔터. 기준점 클릭해 주고요.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커지는데 여기에 스케일 팩터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배. 그러면 2배 키우니까 20이 되네요. 다시 스케일. 여기서 다시 2배요. 그러니까 40이 되는군요. 자, 스케일. 얼마일까요? 0.25인가요? 네. 0.25 그러면 다시 10으로 되돌아왔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케일. 스케일. 그 다음에 3배. 그러면 거꾸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정답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1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 예를 들어서 7.5배. 그럼 75로 이렇게 늘어났네요. 다시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10 나누기 75.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네요. 자, 이렇게 커질 때는 배수로, 작아질 때는 분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길이가 17입니다. 얘를 13으로. 다시 볼까요? 레퍼런스. 현재 길이가 13입니다. 10으로. 그러면 원하는 대로 따박따박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케일을 하는데 제가 대충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치수를 몰라요. 다행히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크기를 몰라요. 자, 스케일, 레퍼런스, 원점을 클릭하고 반대되는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를 넣는 겁니다. 15.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베이스 포인트를 찍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되는 점을 클릭한 다음 여기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이거 A3 사이즈죠. 옵셋 10mm. 자, 우리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뜬다고 배웠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글로벌 위드가 있죠. 이 값을 1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굵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선택하고 좌하단 클릭한 다음 여기다 스케일 값을 넣는 겁니다. 40배. 그러면 1대 40도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봅니다. 축척을 계산해 보니 1대 50이에요. 그러면 렉탱글, 아니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5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테두리 선이 50배가 이와 같이 확대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늘리기예요. 이 스트레치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크로스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야 될 부위를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포함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자, 보시죠. 스트레치 그리고 포함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스트레치 이렇게 걸침 선택을 해야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걸침 선택을 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끝점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 끝점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 두 군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가 늘어나는 거냐면 여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걸쳐진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스트레치.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와 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 그립이라고 했죠. 그립이라고 했죠. 이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스트레치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5 엔터. 이거 다시 15 엔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스트레치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로테이트. 다시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 다시 엔터를 누르면 미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 그립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늘리기를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랭슨입니다. 랭슨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자, 랭슨이 리버스 조인 랭슨이 네, 여기 있네요. 랭슨은 여기 있습니다. 랭슨을 실행하면 먼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먼저 다이나믹부터요. 다이나믹,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끝점입니다. 클릭을 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나게 돼요. 클릭,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적당히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토탈은 전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여러 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랭슨 토탈 총 길이를 제가 200으로 맞추고 싶어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총 길이가 다 20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는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100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200% 그러면 이렇게 2배씩 커지는 거죠. 선의 길이가 2배씩 커지는 거. 자, 그런데 거꾸로 랭슨 퍼센트가 10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50. 그럼 선의 길이가 50%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이번엔 델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0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와 같이 200mm씩 커지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쪽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델타 마이너스 200 그럼 무슨 뜻이 돼요?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200mm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중심선 레이어 빨간색 로드 센터. 자,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그 다음 옵셋 35 다시 45 75 그 다음 옵셋 25 이렇게 생긴 거죠. 서클 지름 18 다시 서클 지름 30 자, 옵셋 18 나누기 2 1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나머지는 필렛 아니 트림으로 잘라보죠. 트림 그러면 금방 정리됐습니다. 여긴 정리 다 됐으니까 자, 제거하고요. 30 여기가 옵셋 30 25 이렇게 되는군요.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여기
서클, 지름 14, 다시 서클, 지름 30, 다시 여기, 지름 14, 다시 지름 26. 나머진 트림 다 해서 중심선들을 다 지우면 되겠군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근데 우리 요 중심선이 3에서 5mm 더 길게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옵셋 5mm, 그 다음 익스텐드, 그리고 제거,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근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랭스는 델타 5mm, 그리고 중심선들을 한 번씩 클릭해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델타 5mm. 그러면 더 이상 중심선들을 작업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벨. 트림으로 지우고 다시 한번 서클, TTR 120. 트림으로 삭제하고, 여긴 선을 일직선으로 내려야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자, 이런 모양인 거죠. 트림으로 제거하면 금방 만들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셀렉트 오브젝트입니다. 객체를 선택해달랍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클릭한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는 세컨 포인트라고 물어보네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떤가요? 트림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거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렇게 클릭해주면, 네, 브레이크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브레이크.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선택해요. 누가 끊어질 건지 일단은 선택합니다. 이거 선택한다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얘가 선택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선택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보시면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다시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 교차점, 세컨드 포인트 교차점. 그러면 확실하게 트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 제가 원하는 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모양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세컨드 포인트도 다시 교차점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레이어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레이어냐면 은선이요. 은선에 대한 레이어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히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라인 0도, 90도, 45도, 그리고 왼쪽 아래 잘라냅니다. 전체 크기가 있죠. 전체 크기를 그리는데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치수가 여기 142, 여기 102, 여기 82, 142, 102, 80,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평면부터 그려볼까요? 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자, 옵셋 66mm, 중심선이에요. 25mm.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서클 반지름 22mm, 옵셋 2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자, 트림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트림해주고, 여긴 랭슨 델타 얼마 줄까요? 3mm? 5mm? 아니요. 다시 보세요. 여기 스케일이 얼마인가요? 2죠. 그러면 3에서 5가 아니고 6에서 1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축척을 곱해야 되는 거죠. LT 스케일도 축척이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축척이 2니까 2분의 1이면 0.5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랭슨에서 델타를 얼마로? 자, 6에서 10 사이. 자, 저는 10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림으로 끊고, 그 다음에 아크.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 중심, 끝. 그러면 어떤가요? 되나요? 네, 요거 아크로 하면 돼요. 오늘은 브레이크로 해보죠. 자, 브레이크 선택하고 첫 번째 점 클릭, 세컨 포인트 클릭, 다시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클릭, 세컨 포인트 클릭. 매치 프로퍼틱스로 바꾸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정면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로테이트 예제를 쓸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43mm 올라갑니다. 옵셋 43mm. 사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각도가 78도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테이트 예제 쓰면 돼요. 누구를 돌릴까요? 수평선을 돌릴까요? 수직선을 돌릴까요? 그렇죠. 수직선이요. 왜요? 치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플러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그 다음에 78도. 그럼 이 선은 이제 필요 없네요. 삭제. 선 연결, 익스텐드. 옵셋 22mm.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자르고. 자, 요만큼 71mm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선이란 말이죠. 이 선이요.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려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필렛으로 선 자르고. 이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도 보입니다. 얘는 중심선이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표현하고, 네, 여기 선 삭제하고, 다시 한번 랭슨 델타 10mm. 네, 정면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이 치수들은 굳이 안 봐도 돼요.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 땡겨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땡겨오는지 잘 보세요. 라인.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빗금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요걸 먼저 그릴 겁니다. 라인. 이 부분은 수평으로 이렇게 쭉 당겨온 다음에 수직으로 내리시면 돼요.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라인 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라고요. 네, 이렇게입니다.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고요. 자, 각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면 있죠. 여기입니다. 라인. 자,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부분 있죠. 그게 여기에요.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이 사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끌고 갑니다. 자, 필렛.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은선 처리는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은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요 라인이에요. 여기. 그리고 선도 이렇게 그리면 편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은선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아니다. 여기 말고 중심선까지 이렇게 끌고 와 볼까요? 여기 중심선까지 이렇게 끌고 와 봅시다. 이렇게 중심선까지 끌고 와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보이냐면 여기하고 요 선이 보이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요. 자, 라인 여기까지 오는 건 맞아요. 얘도 여기까지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타원에 그려질 조건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 끝점이 들어오면 돼요. 일부러 중심선 그린 겁니다. 자, 중심 센터, 중심, 끝점, 그 다음 끝점 이렇게 생긴 겁니다. 트림으로 지우고 나면 네, 이렇게요. 트림으로 지우면 됩니다. 자, 랭슨 델타 10mm 이렇게 10mm를 길게 해주시면 되고 얘가 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포인트 그럼 꾹 찍으면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힙니다. 여러분들도 포인트로 이렇게 화면에 점을 찍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포인트는 점을 찍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P타입이요. P타입은 점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P타입 그러면 이렇게 점의 모양이 나와요. 누르면 이렇게 점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점의 모양을 바꿔보시죠. 첫 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안 보이는 겁니다. P타입을 이용해서 점의 모양을 바꿔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포인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5%로 나오네요. 여기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에 상대적으로 5%에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지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mm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대적인 화면에 상대적으로 화면에 5%만하게 본 걸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면 줄이면 어떤가요? 같이 작아지고 같이 커지고 하죠? 자,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리젠. 그러면 화면의 5%. 다시 리젠. 화면의 5%. 다시 리젠. 화면의 5%.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점과 점을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라인, 센터. 안 잡히네요. 다시 라인, 인터섹션. 안 잡히네요. 다시 라인, 어피리언스 인터섹션. 안 잡힙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노드요. 노드 명령을 통해서 써야만 합니다. 라인, 노드. 노드가 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할 때 노드 오스냅을 사용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어리스트요. 자,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근처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니어레스트를 써버리면 오브젝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찾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스냅도 찾아줘요. 아니야, 오스냅을 점도 찾아줍니다.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입니다. 니어레스트하고 이렇게 니어레스트하고 노드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입니다. 등분. 메주어는 분할. 등분이란 얘기는 똑같은 크기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선택을 하고 6개. 그러면 뭐가 들어갔나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디바이드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왜냐하면 P타입이 어떻게 돼요? 기본이 얘 첫 번째 거란 말이죠. 디바이드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모른단 말이죠. 뭐지? 안 잘렸는데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다룰 수 있어야만 디바이드를 쓸 수 있습니다. P타입.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디바이드. 메주어는 길이로 잘라내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메주어 선택을 합니다. 제가 여길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길 누르게 되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자, 클릭. 길이는 100m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0mm, 100mm, 100mm 짜투리. 다시 볼까요? 메주어. 똑같이 100mm. 그러니까 100mm, 100mm, 100mm 짜투리. 자, 한번 해보시죠.